자, 테마 17로 가봅시다. 테마 17. 17에 가시면은 용어만 좀 잡아둘게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좀 푸시면 돼요. 너희들 페이지는 어디 피시면 되냐면 232쪽 피시면 돼요. 232쪽. 232쪽. 자, 일단 요 말을 좀 잡아주세요.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 뜻이 뭐야? 조심해야 될 건 차별 대우를 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당하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차별 대우를 당하는 사람. 차별 대우를 르이라고 하겠지? 를 받는 사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자, 조심. 숫자와 무관. 정확히 말하면 뭐야? 집단의 크기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숫자하고 무관하다고.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게. 이게 지침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진짜로 이거 교사 지침서에, 자, 봐봐. 한 100년 전이라 150년 전으로 돌아갈게. 남녀 성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몇 퍼센트? 50%, 50%. 그래서 50-50란 말이야. 비율은. 됐어요? 근데 150년 전으로 가면은 누구? 여자애들이 상당히 많이 차별 대우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뭐야? 사회적 소수자. 됐나요? 앞으로 10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여성 시대가 왔어. 지금은 평등 시대고. 그치? 그러면 여성 시대가 왔어. 그래야 남자애들이 학대당하고 완전히 그냥, 배우면 안 되고 글자 배우면 그냥, 그러면 얘네가 뭐야? 차별 대우를 당하는 사람. 됐나요? 그러면 자, 조선시대로 잠깐 가볼게.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자, 여기 양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쌍놈이 있어. 그럼 누가 차별 대우를 당하는 거야? 쌍놈이 당하는 거지? 그렇지.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집단의 크기하고 무관하다는 거야. 집단은 반반이잖아, 지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가리키기가 좋은 데가 여기예요. 어디냐면 남아공으로 갑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글로 가면은 백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이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얘는 5%도 안 되거든? 근데 그냥 10%라고 잡을게.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얘네가 몇 퍼센트니? 그럼 10%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야? 90%. 뭐야? 90%라고 칩시다. 됐지? 얘네가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야? 차별 대우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용어를 좀 봐둬야 되는데,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역차별이란 용어만 좀 잡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역차별. 예를 들어 봐봐. 지금 역차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애들이 차별 대우를 맹렬하게 당하고 있어. 그러면 어디냐? 여자애들 우대 정책을 하지. 이쪽을 차별 대우를 당하는 사람 쪽에 우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남자가 어떻게 돼? 이번에는 차별을 당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 바로 역차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다시. 역차별의 개념 알죠? 오케이. 여기도 봐봐. 흑인이 지금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지? 그러면 흑인 우대 정책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차별을 당해? 그렇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걸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우리 사회에 뭐야? 장애우들이 차별 대우를 당하잖아. 그래서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놔두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차별 대우를 당할 때가 있거든? 그런 걸 무슨 차별을 해?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 한 3번 문제 하나만 지금 풀어보실래요? 233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나오나요?
응? 정답 몇 번 나와? 아, 아직 안 풀었나 봐. 좀만 기다려 봅시다. 자, 5번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나오신 분? 도영이. 나왔어?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쉽단 말이야. 내가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숙제로 거기 1, 2, 3, 4번 다 풀면 돼. 알겠죠? 다음 장 넘겨봐. 다음 장 넘겨서 어디까지? 5번까지 5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개념이. 근데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 그냥 각자 푸시면 된다고. 너무 쉽다고. 됐죠? 그리고 이제 6번 문제에다가 별을 땅 쳐주셔야 돼요. 자, 그냥 한 문제가 모자라서 프린트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자, 갑시다. 얘들아, 빈곤의 유형입니다. 빈곤의 유형. 빈곤의 유형. 빈곤의 유형에는 두 가지 빈곤이 있어요. 하나가 무슨 빈곤? 절대적 빈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뭐겠어? 상대적 빈곤. 됐나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상대가 들어가면 뭐야?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어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거지를 얘기하는 거야. 상대적 빈곤은 거지하고 좀 달라. 예를 들어 봐봐. 선생님 10억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요. 근데 잡스 옆에 있으면 상대적인 거지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빈곤을 보는 게 얘는 빈부격차를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지표는 뭐냐면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다시 뭘 나타낸다고?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인간답게 사는 거. 그래서 무식하게 쓸게. 무식하게 쓰면 돈이 없어서 헤이, 이거 빼자. 돈이 없어서 됐어요? 의식주가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니네 뭐 유니세프에도 맨날 나오잖아. 해결이 안 되는 상태. 유니세프에서 나오면 애들 지금도 아이들이 쫄쫄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막 불쌍한 장면 나오잖아. 그래, 정말. 무늬만 인간이지 이거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똑같이 얘기하면 뭐라래? 인간답게 살지 못함. 요런 정도만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거든.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최고의 말이 나오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최저생계비라는 말이 나와. 다시 뭐라고? 최저생계비. 여기서 개념이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딱 나올 수 있어야 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최저생계비. 이거 돈이야, 돈. 그래서 나라마다 정해. 이건 나라마다 다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야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예를 들어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아래에 있으면 뭐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만 봐. 어느 나라에 갔더니 최저생계비가 얼마래? 예를 들어 100만 원이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90만 원 갖고 있어. 그럼 뭐야? 얘들아? 안 나와 이것들이. 다시. 내가 90만 원 갖고 있어. 그럼 뭐야? 절대 빈곤 가구.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빈곤의 유형은 기준이 누구냐면 항상 기준을 누구로 하냐면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가구.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적 빈곤 가구, 절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 집은 거지야. 그 말을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해 이러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지? 지우학인가?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좀비 영화 있었잖아. 거기서 나 깜짝 놀랐네. 기생수라고 그래서 저 새끼 기생수잖아.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 그래서 나 기생수가 뭐지?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 그치?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 거. 굳이 개념으로 치자면. 됐어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어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하일까요? 미만일까요? 미만입니다. 됐어요? 그래도 최저 생계비 미만. 이거는 자료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안 쓰는 거야. 됐어요?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가 있는 애들. 다시 어느 나라에 갔더니 만약 200만 원이라고 돼 있었어. 그럼 얼마? 180이면 최저 생계비. 절대 빈곤 가구. 그 다음에 어디야? 220만 원. 그러면 안 절대 빈곤 가구. 이렇게 하면 되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까요? 상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상대적 빈곤 가구 이렇게 나오지? 얘는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 아까 내가 했는데 부익부, 빈익빈,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를 나타내는 정도냐면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냄. 이렇게 하시면 경기가 끝납니다. 됐어요? 들어오셨어? 거기 뒤에 프린트 2장이 있거든. 한 장씩. 그래서 누나서 그러지. 자, 다시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조심해야 돼. 뭐냐면 요거. 얘는 중위소득 50%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위소득 50%. 잠깐만. 여기가 지금 단위가 뭐야? 단위가? 다시 단위가 뭐야? 아, 이 자식들. 그렇지, 원. 돈이란 말이야, 돈. 원. 또는 달러. 또는 eng. 뭐 이런 식으로. 돈의 단위가 들어오면 돼. 달러. 2개 쓸게. 알겠나요? 그럼 봐봐. 중위소득 50%는 단위가 뭐야? 다시 중위소득 50%는 단위가 뭐야? 퍼센트. 그러고 틀린다고. 알겠어? 중위소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어. 100명이 있으면 여기 딱 가운데 50등 하는 애 있지? 그 새끼한테 묻는 거야. 야, 너 얼마 벌어? 그랬더니 저요? 달 단위인가요? 연봉 단위인가요? 그랬더니 한 달에 새끼야. 이건 연봉인지 월봉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건 자료에 주어진단 말이야. 그래, 너 그러니까 월급 얼마 받냐고 새끼야. 그랬더니 월급 저 150만 원 받는데요. 그래? 오케이. 이게 중위소득이야. 저 200만 원 받는데요. 오케이. 이게 중위소득이야. 저 1000만 원 받는데 오케이. 이게 중위소득이야. 됐지? 그러면 잠깐만 200만 원이라고 잠깐 생각해봐. 그러면 그걸 절반. 그래서 어떤 데는 애새끼들이 중위소득 50%라고 써놓으니까 단위가 퍼센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뭐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냐면 중위소득 절반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 좋은 수업이야. 근데 시험장에 가면 중위소득 절반이라고 안 떠. 뭐 애가 안착할 때까지 그 어디야 보조바퀴를 달아주는 거야. 왜? 자전거 탈 때 보조바퀴 옆에 조그만 거 놔주잖아. 그런 식으로. 이거 단위가 뭐라고? 돈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아이를 어디야 딱 물어봐. 너 얼마 받아? 저 300만 원 받는데요. 그럼 중위소득 50% 얼마야? 150만 원. 알겠나요? 어느 나라에 갔더니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래. 그럼 우리나라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은 얼마야? 200만 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대로 50%란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원.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됐니?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슈퍼 중요한 게 나와. 뭐가 지랄나게 중요하냐면 자 봐봐. 절대적 빈곤이 됐건 상대적 빈곤이 됐건 상대적 빈곤이 됐건 절대적 빈곤이 됐건 정말 중요해. 어디? 절대 빈곤. 그 다음에 상대 빈곤. 빈곤. 모두 주관적이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냥 오답. 그래서 아닌, 됐어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객관적 또는 보편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100만% 내게 돼 있어. 절대 상대 빈곤 모두 주관적 느낌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다.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 저는 거지예요. 왜? 그냥 저는 완전 개거지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저는요, 완전히 상대 빈곤, 절대 빈곤 다 빠져있어. 왜? 그냥 거지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돈이 나와. 자, 한번 해봅시다. 시험장에 갔더니 뭐라고 떴어? 자, 얘가 100만 원이래. 잠깐 그냥 써보는 거야. 이건 안 적어도 돼. 그 다음에 여기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이 나라의 중위소득은 얼마니, 얘들아? 400만 원이지. 중위소득 50%가 지금 뭐야? 절반이 얼마야? 200만 원이니까. 됐니? 그럼 봐봐. 한준호가 지금 얼마? 예를 들어 90만 원 벌잖아? 90만 원 벌면 집합비 그려지냐?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어디? 이렇게 써. 그거 여기다 100만. 그 다음에 여기다 200만 이렇게 쓰면 돼. 절대 안 틀려.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알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 저기 학교에서 이거 배우신 분 혹시 요거 한 번이라도 배우신 분. 배우신 분들 저기 EBS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전부 다 수직선으로 해서 처리한단 말이야. 그거 좋지 않아. 나중에 표 해석 문제 나올 때 니네 좋지 않아. 이걸로 풀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 요 공간에 작년에 수빈이라는 애 있었어. 올해 저기 뭐 이화여대 붙자마자 선생님 붙었어요. 그러고 제일 먼저 문자 왔던. 우리 수빈이가 딱 오더니 선생님 저 이걸로 배우는데 죽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빠르고 신속하게 5분 안에 끝내줄게. 그래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끝냈어. 알겠어? 돈 나오면 간단해. 큰 숫자를 바깥으로 빼. 알겠지? 만약에 봐봐 얘들아 15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300을 바깥으로 빼고 150만 원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돈 단위만 써줘. 여기 자 100만 원의 단위는 뭐야? 시작. 최저생계비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얘들아 중위소득이지. 그럼 중위만 쓸게. 됐나요? 자 이제 느낀 점. 내가 90만 원 벌고 있어. 그럼 요 안에 들어오지. 50만 원 여기에 들어가지. 120만 원 여기에 들어가지. 자 1, 2, 3 세 개 포지션이 있거든. 자 500만 원 됐나요? 120만 원 어이씨. 그 다음에 어디 80만 원 여기지. 그럼 80만 원 버는 새끼는 뭐야? 절대 빈곤 가구이면서 동시에 무슨 가구야? 상대 빈곤 가구. 알겠나요? 여기에 들어갔어. 지금 내가 150만 원 벌어. 그럼 뭐라 그래? 절대 빈곤 가구는 아니지만 무슨 가구? 상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둘 다 아니거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또 하나 울트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오답. 슈퍼 오답 용어. 이 오답의 제왕. 내가 이렇게 쓸게. 무식하게 쓸게. 오답의 제왕. 이 새끼는 나오면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사회문화에서 오답의 제왕 시리즈가 있어.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또는 역할에 대한 제재이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 그랬잖아. 역할 행동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지? 그치? 야, 이거 돌아가고 있니 지금? 네. 역할에 그러니까 오답의 제왕 시리즈.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문화편에서 어디야? 하위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이다. 그거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아웃이야. 오케이. 그러면 오답의 제왕 이 새끼 하나 더 있거든. 뭐니? 전체 빈곤율이라는 아주 개똥 같은 말이 있어요. 이 말 나오는 순간 그냥 집에 가. 끝. 째. 그래 놓고 전체 빈곤율은 맨날 이렇게 나와. 뭐라고? 절대 빈곤 플러스 절대 빈곤율 플러스 어디? 상대 빈곤율이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됐나요?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퍼센트로 나왔어. 빈곤율이니까 빈곤율이라고 나오면 이건 단위가 뭐야? 시작. 진짜 퍼센트야. 됐니? 그럼 봐봐. 절대 빈곤율 20%. 상대 빈곤율 10% 이렇게 있지? 그러면 써. 다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거 같은 걸로 가자. 여기 만약에 10%라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만약에 20%라고 떠 있어.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큰 거를 바깥으로 써. 나도 몸 좀 나갈게 얘들아. 안 보일 거야. 자, 여기 몇 퍼센트? 20%. 여기 몇 퍼센트? 10% 이렇게 쓰면 돼. 아, 그래? 퍼센트 오케이. 됐지? 근데 얘들아 10%가 누구니? 지금 최저생계비에 관한 거지?
절대 빈곤에 관한 거지. 요렇게 나오면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 절 이렇게 써. 절. 알겠지? 그 다음에 잠깐만. 아니 절이 아니구나. 상이지. 20%니까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요. 자, 죽을 죄를 졌어. 자, 여기가 상이고 여기다 뭐라고 써? 절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전체 빈곤율이 어딨냐고. 전체 빈곤율이란 말 자체가 용어가 틀린 거라고. 남여자. 너 성별이 뭐야? 그랬더니 저 남여자인데요. 이씨. 됐어? 어? 도영아. 여남자야? 남여자야? 장난하세요? 그래야지. 그치? 그래,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이런 빈곤이란 말이 없다고요. 됐어? 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자, 봐봐. 이거 보면서. 절대 빈곤가, 만약에 시험장에 가면 봐봐. 요렇게 나왔어. 요렇게 나왔어. 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그림 그려. 자, 이제 묻는다고. 기억법.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절대 빈곤 가구는 상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맞아, 틀려? 맞지? 됐지? 모든 상대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틀려. 됐니? 그 다음에 절대 빈곤 가구에는 속하지 않지만 상대 빈곤 가구에만 속하는 애들이 있다. 맞아, 틀려?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나중에 맞춰주면 돼. 그건 좀 이따 할 테니까 현재 요거만 잘 잡아두면 돼. 됐어요?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 6번 문제. 거기 몇 쪽이냐면 지금 들어오신 분 이름이 뭐지? 수민이? 승민이? 승민아 거기 234쪽. 234쪽. 거기 6번 하단에. 자, 봅시다. A는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니까 뭐야? 상대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일반적인 아이들을 뭐로 본 거야? 중위소득으로 놓고 거기에 하프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미만으로 들어간 애들.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빈곤가구? 상대 빈곤가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B는 뭐라고 돼 있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절대 빈곤가구가 되는 거지요. 됐나요? 그럼 자 밑에 보자. A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이라도 빈곤가구에 속할 수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상이 꼭 바깥에 있으라는 법이 없어. 가령 예를 들어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여기 잠깐 지워볼게요. 시험장에 갔더니 봐봐. 예를 들어 얘는 200만 원, 얘는 1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됐나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그려봐. 동그라미 그리면 얘가 뭐야? 시작. 상. 그 다음에 여기 200만 원. 얘가 뭐야? 절이지. 됐어? 모든 상대 빈곤가구는 뭐에 속한다? 절대 빈곤가구에 속한다. 됐어요? 상대 빈곤가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절대 빈곤가구에 속하는 가구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물론 둘 다 아닌 경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A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도 됐어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됐으면 어디야? 절대 빈곤가구는 아니지만 됐어요? 어디에? 상대 빈곤가구에 속하는 가구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맞바꿔야겠네. 그치? 소득 불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 누구라 그랬어? 바로 상대 빈곤가구가 되니까. 됐지? 거기 옆에다 적어 놓을래? 소득 분포도를 고려함. 이렇게 다시 여기다가 내가 적을게.
소득 분포도, 분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상대적 빈곤을 얘기하는 거야. 분포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소득 분포도를 고려. 갑자기 고려 그러니까 나하고 이름 똑같은 애 이름 뭐지? 김준호? 뭐를 고려하라 하면서 하는 선전이 있는데? 반청물을 고려하라. 맞아. 판촉물을 고려하라. 그치? 갑자기 고려. 썰렁해. 그치? 썰렁해.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디귿번 봅시다. 그 다음에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한 것이 전체 빈곤율이 된다. 얘가 오답의 제왕이야. 그러니까 디귿번 찍는 쎄는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내가 빠르고 신속하게 돈 줄 테니까 도라산역으로 가 일단. 거기서 택시 타고 다시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야? 거기 철문으로 닫혀 있어. 북한으로 올라가는 그 문이 있어. 진짜로 거기 군인들이 이렇게 딱 하고 기다리고 있어. 옛날에 우리 저기 작은 엄마가 근로해서 출퇴근하셨다고. 개성공단 올라가는 길이야. 딱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로 문 열어서 통과 안 시켜줘. 근데 이 문제를 들고 가. 알겠지?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제가 과감하게 디귿번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철문이 두루루루 열리기 시작해. 빨리 가시죠. 그럼 거기 딱 철문 바깥에 누군가가 배를 이만큼 내밀고 이렇게 너를 그윽하게 쳐다볼 거야. 미스터 김이라고. 체중은 140kg에 백마 가끔 타고 다니는 애 있거든. 걔가 웰컴 투 노스 코리아 그러면서 너를 배로 밀어가지고 아마 죽일 태세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자, 리얼 봐.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A와 B에 해당하는 빈곤층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알겠나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거야. 당연해요. 잠깐만.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은 각 국가별로 상대적이다. 무슨 말이야? 맞다고. 알겠어요? 어떤 나라는 200만 원, 어떤 나라는 100만 원, 어떤 나라는 150만 원 다르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은 나라마다 상대적이다. 맞아요. 됐지? 절대적 빈곤 가구는 나라마다 상대적이다. 그럼 맞다고요. 됐나요? 잠깐만.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시험제 다 된 거거든. 근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지울게요. 어차피 영상 달라 그러면 돼. 이거 지금 지울게요. 빨리.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처리할 게 뭐냐면 봐봐.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와. 무슨 말이냐면 봐봐. 경우의 수. 근데 2가지만 해도 돼 사실은. 봐. 요렇게. 얘는 안 나온다고 시험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시험장에 갔더니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중위소득 50%가 예를 들어 15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다시 내가 한번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다가 최저 생계비가 누구보다 크냐면 중위소득 50%보다 큰 경우야. 50%보다 큰 경우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자 얘가 100만 원, 그럼 얘는 얼마야? 5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지. 얘가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저 생계비가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다 절 쓰면 돼. 그 다음 여기가 뭐야? 시작. 상이에요. 됐지? 이제부터 물음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네가 해봐. 시작. 모든 상대 빈곤 가구는 절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다시 모든 상대 빈곤 가구는 절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됐어요? 근데 모든 상대 빈곤 가구는 절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그러면 틀린 거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만 속하는 가구. 그러면 하나만 속하는 가구가 있대. 그럼 무슨 가구야? 시작. 절대? 그렇지. 나이스. 양파리. 됐나요? 또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모든 상대 빈곤 가구는 절대 빈곤 가구에 속한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모든 절대 빈곤 가구를 안으로 넣고 상을 바깥으로 빼는 거야. 다시 모든 절대 빈곤 가구는 어디에? 상대에 속한다. 그게 이 새끼야. 예를 들면. 알겠어요? 얘는 봐봐. 다시 여기구나. 타임소리. 모든 상대 빈곤 가구는 어디에 속한다? 절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는 뭐겠어? 둘이 같은 거야, 상절. 근데 얘는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놔둘게.
알겠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이 어떻게 한 거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안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됐지? 그럼 요 세 번째 거 볼게. 여기 한번 더 적어볼게. 최저생계비가 나왔어. 그러면 이번엔 반대지. 뭐 중위 소득 몇 프로? 50%가 큰 경우가 이렇게 나오겠지. 어? 그러면 이거 중위소득 50%가 상해 개념이니까 여기지. 얘가 절의 개념이지.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고. 다 한 거야. 됐지? 그럼 모든 절대 빈곤 가구는 상대 빈곤 가구에 속한다. 됐죠? 그다음 하나만 속하는 가구가 있다. 그럼 무슨 가구야? 시작. 어디? 상대 빈곤 가구. 여기는 상대 빈곤 가구. 여기는 절대 빈곤 가구 아니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됐지? 하나 더 볼게. 이거 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뭐라면 요거 어디? 절대 빈곤율. 절대 빈곤율 요쪽. 그 다음에 상대 빈곤율.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10%, 5%, 20%, 10%. 숫자는 몰라도 돼. 만약 시험장에 숫자가 여기 50%, 10% 그럼 이렇게 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면 돼? 절대 어디 빈곤율. 이거 갖고 옛날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애들 날라다니는 이거 지금 여기만 해도 옛날에 이거 표 나올 때 애들 거의 죽었던 문제야 여기. 이거 하도 헤매가지고 내가 이거 딱 야 학교에서 니네 여기 배우면 진짜 거의 죽지 초죽음이지. 네 선생님 진짜 어려워. 오케이 일로 와. 내가 10분 안에 끝내줄게. 이걸 벤다이어로 끝나면 그냥 경기 끝난다니까. 날라다닌다고. 은성아 졸려 죽겠지? 너이씨.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그 프린트 84쪽인가요? 불평등 형태. 아까 프린트 안 해드렸잖아. 2장씩 줬는데 거기 84쪽에 불평등의 형태라고 돼 있는 거. 프린트. 거기 두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두 문제. 우리는 여기서 끊을게요. 저기 동영상 친구들은 어차피.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답이 몇 번이냐고 물을 수 있겠구나. 그럼 풀어줘야겠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쌤하고 가볼까나요? 1번 문제. 얘들아, A가 뭐예요? 에이, 불러주세요. 다시 A가 뭐야? 이것들 봐라, 다시. 절대빈곤. 그 다음에 B가 뭐야? 얘, 나 좀 봐봐. 상대빈곤이든 절대빈곤이든 어느 나라든 다 나타나. 거지가 없는 나라는 없는 거야. 미국도 가면 거지 많아.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상대빈곤, 절대빈곤은 어느 국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국민상식이에요. 됐지? 그게 프로테지가 맞냐, 정냐의 싸움이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 A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국가를 가든지 A, B는 다 나타난단 말이야. 됐죠? 나가리. 그 다음에 거기 소득 분포도를 고려한다라고 돼 있지? 소득 분포도를 고려하는 게 누구야? 상대 빈곤의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아, 틀려? 다시, 맞죠?
됐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A, B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분류된다. 맞습니다. 그쵸? 주관적인 거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실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 동그라미. 네가 느끼는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정말. 알겠지? 절대로 주관적인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정답 몇 번으로 가시면 돼? 3번으로 처리가 되시면 되겠지요.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봅시다. 가가 뭐니 얘들아? 최저. 오케이. 그 다음에 나가 뭐니?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됐지? 또는 위에 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야? 절대 빈곤. 나 아래 게 뭐야? 상대 빈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 그럼 보자. 개인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아니라니까. 주관적 개념 아니라고. 그 다음에 B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가구라도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절대 빈곤 가구에는 안 속하지만 무슨 가구? 상대 빈곤 가구에 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그 다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건 누구야? 후자의 개념. 즉 다시 말해서 상대 빈곤 가구가 되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찍으면 아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그랬어? 그분. 알겠지? 미스터 김. 알겠나요? 트럼프 프렌드. 오케이? 그 다음에 중위소득 50% 맞바꿔야겠네. 최저생계비하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시계 좀 봐봐. 몇 시니? 5분인가? 맞아요? 5분이니까 15분 해봅시다. 10분 쉴게요.